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소설가 김중혁입니다. 평론가 송영원입니다. 저희가 무비썸 라이브를 하게 됐는데요. 이번 주에 개봉할 영화들 중에서 송영원 평론가님께서 한 편을 골라주시는 이름하여 무비 골라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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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절에. 아니요. 저희 골라주예요. 골라주. 무비 골라주. 네. 약간 불어 발음 같죠? 무비 골라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골라주신 영화는 바로 연상호 감독의 염력입니다. 네. 제가 아직 못 봤어요. 네. 네. 시사를 한 번밖에 안 했죠. 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저한테도 기대가 되는 시간이고요. 연상호 감독하면 일단 많은 분들이 부산행. 네. 네. 정말 최고의 흥행을 이끌어냈던 작품이었고 아직까지도 연상호 감독하면 부산행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부산행만 해도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정말 대박이 난 거잖아요. 근데 의외로 국내에서도 이제 흥행 감독으로 자리 잡으셨지만 해외에서 연상호 감독에 대한 반응이 엄청 뜨거워요. 아까 얘기했던 박봉김, 또 상징되는 거기에 뭐 홍상수 감독, 이창동 감독, 우리 한국 영화계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장들이 꽤 많은데 그 감독님들이 사실 주요하게 데뷔해서 임팩트 있는 뭔가를 남기신 게 2000년대 중후반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뒤를 잇는 감독들이 있냐라고 하면 사실 좀 선뜻 누구라고 꼽기 힘들어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감독 딱 두 명만 꼽으라면 나우진 감독이랑 연상호 감독이거든요. 네. 전혀 다른 영화인데 그렇죠. 근데 이 두 분의 약간 접점이라고 하면 좀비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약간 서브컬처에 가까운 장르를 중심으로 해서 해외에서 되게 각광을 받고 있는 전혀 다른 색다른 모습들, 상상력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연상호 감독에 대한 기대치가 회의에서 생각보다 꽤 높고 근데 두 번째 영화는 좀 안전한 걸 선택할 수도 있는데 염력이란 걸 고르는 순간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내가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걸 하자. 돈 끌어올 수 있을 때 최대한 큰 거 한번 해보자. 이런 걸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타이밍에 지금 하신 것 같고 네. 영화에 대한 뭐 평은 제가 여기서 좀 하기는 그런데 여러 가지 할 얘기는 많은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이제는 좀 많이 얘기 나온 것처럼 용산 참사를 모티브로 한 영화이고 사실 저는 보면서 약간 두 가지 생각이 들었거든요. 재밌게 즐기는 내가 있고 그리고 여전히 아직은 이런 소재를 지켜보는 게 좀 어렵다고 느끼는 제가 있는 그래서 오히려 이 영화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해외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보면 어떻게 반응할까 부산행만 해도 국내에서 소비되는 방식이랑 좀 다른 느낌으로 그렇죠. 소비가 됐거든요. 해외에서 오히려 이 영화가 어떻게 반응될지가 훨씬 더 궁금한 영화였습니다. 네. 가토님께서 빨랑 골라주 하셨는데 골랐고요. 염력 골랐습니다. 염력 역시 실시간으로 저희 질문을 남겨주시면 염력에 대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제가 예매권을 팡팡 쏘고 있습니다. 디스코 팡팡 아니고요. 팡팡 쏘고 있고요. 곧 이제 아까 박봉김 얘기하셨는데 곧 나 연봉 바뀌면 될 것 같아요. 나홍진, 연상호, 봉준호 그 사이에 또 이름으로 나 연봉 바뀜 이렇게 5명 정도는 저희가 밀 수 있을 만큼 영화 강국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이 염력의 포인트로 꼽을 수 있을 만한 것은 연상호 감독의 상상력인 것 같아요. 장르적 상상력 혹은 상황을 만들어내는 상상력인 것 같은데 이번 영화에서도 여지없이 부산행에서 좀비들에 대한 상상을 했다면 이번에는 초능력에 대한 상상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초능력이 등장한 영화도 꽤 있고 네. 가장 이 영화랑 유사하게 떠올 영화가 크로니클일 텐데 감당하기 힘든 힘이 갑자기 주어졌을 때 어떻게 사람이 바뀔 수 있는가. 크로니클 같은 경우는 사람이 바뀔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면 염력 같은 경우는 한국 사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이런 물리적인 초능력이 생기면 뭘 할 수 있을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되게 많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의외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영화인 것 같기도 하고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거, 할 수 있을 때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영화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근데 기본적으로 크로니클 같은 경우는 혹은 다른 이런 서브 장르의 초능력이 등장한 영화 같은 경우는 대항하는 세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빌런이라고 하는 세력이 있는데 사실 염력에서는 그런 게 뚜렷하게 나오진 않아요. 오히려 그냥 사회 시스템, 거대한 시스템에 저항하는 소시민에 가까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나마 등장하고 있는 게 이제
정유미가 맡고 있는 홍상무라는 악역으로 나온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아주 짧게 나오는데 존재감이 어마어마하다는 소문들이 돌고 있습니다. 네. 악역, 악당이라고 하는 게 더 진짜 적절한 것 같고 뭐 가끔씩 뭐 악녀 변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전혀 아니에요. 그런 느낌의 연기가 전혀 아니고 사실 딱 세 씬 나오거든요. 근데 영화에서 임팩트는 어마어마하고 그 만약에 연상호 감독이 부산행 만들고 서울역 만든 것처럼 이 영화의 스피노프 애니메이션을 또 만든다고 하면 사실 메인으로 선택해야 될 캐릭터가 아마 이쪽인 것 같고 연상호 감독 영화 보면서 제일 저는 재밌다고 생각했던 중 하나가 애니메이션 만들 때는 되게 리얼리틱한 접근을 해요. 보통 애니메이션이 아무거나 다 그려낼 수 있으니까 환상적인 세계를 보여주기 쉬운데 연상호 감독 애니메이션을 보면 대지여왕, 창, 사이비, 서울역까지 다 애니메이션으로 굳이 안 다뤄도 될 것 같은 대상들을 되게 리얼하게 접근을 하거든요. 약간 반대인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애니메이션 하면 우리가 꿈과 환상, 우리가 그려낼 수 없는 좀 판타지의 세계를 그리고 싶어 하는데 오히려 연상호 감독은 실사 영화는 판타지에 가까운 영화를 만들고 애니메이션은 더 리얼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실사를 만들 때 판타지적인 어떤 방향으로 나갔을 때 상상력들을 보여주는 거고 근데 저는 여전히 연상호 감독은 어떤 걸 만드는 간에 상상력 기반의 애니메이션이 있다고 보거든요. 염력도 재밌는 포인트들 몇 개 꼽자면 일단 초능력 표현에 있어서는 되게 뭐랄까요 슬랩스틱 고전 애니메이션 보여주는 슬랩스틱 같은 것들 많이 보여주고 부산행에서의 좀비 액션이 되게 특이했잖아요. 좀비 액션을 더 이상 뭘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이런 게 가능하네라는 엄청 걸 다른 좀비들 하나 더 보여줬단 말이죠. 많이 익숙하지만 다른. 연상호 감독님이랑 인터뷰하고 나서 제일 인상 깊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본인은 약간 짜파게티 요리사 되고 싶다고. 일요일마다 뭘 하고 싶으신가? 네. 근데 굉장히 익숙한 걸 만드는데 근데 왜 짜파게티요? 새롭잖아요. 그러니까 짜장면을 가지고 만드는데 짜장면이 아니에요. 짜파게티라는 되게 오리지널리티 있는 걸 만드는데 맛은 짜장면이랑 비슷하단 말이죠. 비슷한데 또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연상호식으로 소화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지만 전달하는 방식이나 그 포장은 되게 익숙한 걸 원하는 거예요. 그게 약간 통속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마 연상호 감독 영화를 보고 좀 아쉽다, 특히 실사 영화 보고 아쉽다고 지적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아버지의 드라마가 항상 주제의 중심에 있고 그렇죠. 이미 사실 영화로 치면 벌써 3편째잖아요. 서울역에서도 그런 코드가 나왔고 부산행에서도 그 코드가 나오고 또 이번에도 그 코드가 중심이에요. 그런 드라마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좀 아쉽다 아니면 너무 통속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이 통속이에요. 이분은 그걸 뼈대로 해서 다른 상상력 어떻게 붙였을 때 되게 특이한 게 나오냐가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력이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어느 정도 성취하고 있는 것 같고 잠깐 윤미래 씨가 기자님 염력으로 컵 움직여 주세요라고 컵이 신경 쓰이시나요? 아니면 염력을 보고 싶으신가요? 컵에 대한 요청이 되게 많으시네. 작가님 컵 위로 올려 보세요라고 레몬송님께서 네 이건 염력이 아니고 그냥 제 손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영화에 대한 상상력을 애니메이션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크게 이 영화는 3가지 정도 아키라라고 하는 초능력이 폭주하는 애니메이션이 있고 노인제트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많이 아시는 애니메이션 아닐 수도 있는데 노인제트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고 애니메이션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포코 할 때도 이름 뭐라고요? 옛날 흑곡도 장군 얘기하시더니 오늘은 노인제트 이것도 약간 디스토피아를 그리고 있는 애니메이션인데 노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뭐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게 이제 노인들이 요양을 해주는 그런 기계가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기계가 폭주해서 막 움직이고 이런 거거든요. 재밌겠는데?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다루고 있는 상상력의 톤은 비슷해요. 뭐냐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 생겼을 때 뭘 할 수 있을까?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 감성이 좀 있는 것 같고 사실 이건 스파이더맨에서도 나오는 설정이잖아요. 슈퍼히어로가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설정인데 그걸 더 소시민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사실 스파이더맨도 되게 미국 히어로 중에 가장 소시민적인 영웅인데 그걸 약간
동양적인 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쪽으로 옮겨오면 약간 이쪽 감성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 약간 비슷한 연상된 영화가 동경대부라고 국내에서는 아마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일어날 확률인가? 그렇게 개봉을 했을 거예요. 이게 곤사토시 감독의 작품인데 네. 아까 노인제트 같은 경우가 이제 곤사토시 감독이 미술을 설정을 했어요. 그 직접 그리기도 했고, 약간 그쪽 감성에 확실히 맞닿아 있으신 것 같고, 어쨌든 동경대부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런 거리의 삶, 거리의 풍경들을 굉장히 잘 그린, 그리고 뭐랄까요, 연상호 감독의 특징 중에 하나는 되게 낙천적인, 되게 비관적인 세계. 그러니까 특히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거의 지옥도잖아요. 한국이라는 지옥도를 펼쳐 보이는 그렇죠. 감독인데, 그게 실사로 넘어왔을 때는 굉장히 암울한 상황 안에서의 어떤 희망, 끈질김, 아니면 긍정적인 부분, 뭐 이런 것들을 꼭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비추려고 하는 것 같고, 이 영화가 딱 그런 부분, 이렇게 동경대부에서도 되게 비루한 거리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한 줄기 희망,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간애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네. 이번 영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되게 비극적인 상황 설정, 용산 참사라고 하는 우리 갖고 있는 트라우마를 건드리고, 그리고 사실 힘겨운, 한국에서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소시민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근데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인물들 자체는 굉장히 낙관적이고 희망적이고 뭔가 계속 화해하려고 하고 그런 지향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경찬님께서 크크크크 하신 다음에 어디 가면 볼 수 있나요? 그런 애니메이션들 하는데 네. 영화제 같은 데서 보신 건가요? 찾아본 것 같아요. 찾아보기도 하고, 네. 약간 불법적인 경로에서 보기도 하고. 근데 예전에? 사실, 네. 네, 근데 노인제트나 동경대부 이런 거는 지금 여러분 다 찾아보실 수도 있어요. 뭐 DVD나 이런 것도 다 발매돼 있기 때문에 약간만 발품을 파시면 네. 잘 볼 수 있으니까. 한 어디 번쯤 가면 볼 보셔도. 수 있나라고 하셨더니 발품을 팔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징어님께서 그 영화 얘기를 해주시면서 크로니클도 아키라를 기반으로 만들었죠라고. 네네네. 역시 우리는 집단 지성 댓글과 함께하는 무비썸 라이브죠. 여러분들 많이 올려주시고요. 영화 염력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영향권 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많이 남겨주시고요. 연상 감독은 아버지 얘기를 벌써 여러 번 했는데 이번에도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요? 네. 네. 이렇게 헤어진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얘기인데 이것도 굉장히 한국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헤어진 이유가 빚 때문에. 그러니까 보증을 잘못 써서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경제적인 이유로 헤어졌던 가족이 이 되게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다시 화해하는 하나가 되는 과정인데 사실 이게 저는 가장 칭찬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영화 100분이에요. 요즘에 짧다. 100분짜리 영화 별로 없잖아요. 네, 원더힐도 100분이에요. 그렇네요. 저희가 네. 요즘 이런 영화들 참 지지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인간의 방광을 고려한 이런 영화 그 러닝타임 굉장히 전 지지합니다. 저는 100분 안에 이야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120분은 그거에 맞는 볼륨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는데 그냥 2시간에 맞춰서 얘기 늘려버리는 영화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쓸데없는 장면도 많이 넣고. 근데 그거에 비하면 염력의 딱 포인트 2가지만 꼽으라면 일단 컴팩트하다는 그리고 되게 임팩트가 있어요. 짧지만 할 것만 딱 하고 지나가는 되게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연출들을 보여주고 있고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약간 그거는 뭐 보고 나서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피곤하게 사람 빙빙 돌리지 않고 딱 할 것만 하고 쭉 직진하는 영화 그런 얘기라서 그 직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가장 뼈대 그러니까 끌고 가는 감정적인 동기는 결국 그 구성이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 혹은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는 과정 요거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투박하죠. 어떤 면은 투박하고 정해진 전개인데도 불구하고 확실히 저는 이 서사 자체 얘기 통 자체는 효과적이라고 보고 이건 또 어떻게 보면 감독의 어떤 선택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요약하자면 용산이라는 팩트를 기반으로 했지만 굉장히 컴팩트하고 임팩트가 있는 네, 3팩트라는 다른 팩트이긴 하지만 단어가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많은 분들이 100분 너무 좋다라고 어떤 님께서 올려주셨고요. 저희가 염력 역시 사전 이벤트를 좀 했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초능력을 하나만 가질 수 있다면 과연 어떤 걸 가지고 싶으신가라고 저희가 이벤트를 했는데 3위부터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송경 평론가님도 초능력을 하나만 가질 수 있다면 어떤 걸 가지고 싶으세요? 저는 예전에는 제가 나이가 들었다, 그러니까 속물이 됐다는 생각이 드는 게
나에게 하지 마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질문 받으면 늘 하늘 나는 진짜 하늘 마음껏 날아보고 싶은 게 1순위였어요. 근데 바꿨구나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 쓸데없는 능력인 거지. 네. 날아갈 때 피곤할 것 같기도 하고. 초능력 있으면 안 피곤하겠지. 아, 그럴까요, 과연? 저는 그래서 지금은 가지고 싶은 능력은 돈? 아니요. 그건 너무 너울적이고 동물이잖아요. 있으면 좋지만 배트맨처럼 이렇게 슈퍼파워가 돈이면 제일 좋은데 그거 말고 그냥 진짜 순수한 능력으로 따지면 루퍼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네. 순간이동하는 그 능력을 그게 왜 속물이에요? 어, 내가 보기엔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떨어져서 작가님은 무슨 능력 가지고 저도 싶으신가요? 순간이동이거든요. 아, 왜요? 사실은 저는 그 어딘가 이동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해외에서 이제 작가로 초대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초대는 정말 가고 싶은데 유럽을 갈 생각을 하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제가 비행기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순간이동을 해서 뿅 하고 뉴욕 가고 뿅 하고 어디 로마 가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역시 순간이동이 최고로 꼽는 초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뽑아주신 3위는 예지력입니다. 예지력으로 뭐 하시려고 그러나 보면 네. 로또 당첨. 네. 답정 너자고. 네. 사실 그냥 로또 번호 알 수 있는 능력이라도 하셔도 되는데 예지력이라고 고급스럽게 제가 표현을 해봤고 뭐 이 능력은 사실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없을 때 이런 생각을 하면 좀 슬퍼지니까 네, 3위는 네, 그렇게 그냥 열심히 우리 같이 일해서 돈 법시다. 2위는 시간을 자유자재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네, 1분만 시간을 돌릴 수 있는 능력. 말을 하고 아차할 때 1분 앞으로 돌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뭔가 말 실수를 하거나 큰 실수를 했을 때 시간을 돌려서 정말 소박하지만 간절한 그렇죠. 네. 바람인 것 같습니다. 소박하네요, 정말. 네. 근데 그렇지만 너무 이 마음이 좀 예쁘신 것 같고 자기가 실수했을 때 그걸 돌리고 싶어서 중요한 초능력을 쓴다는 건 우리가 그 시간을 달리는 그 애니메이션에도 시간을 달린 소녀. 네, 거기서 또 시간을 정말 함부로 막 쓰잖아요. 처음에는 막 쓰다가 나중에 아껴 쓰는데 이분에게 그런 거 한 쿠폰 10개 드리면 좋겠네요. 1위가 이거였군요. 네. 1위가 순간이동이었네요. 네. 역시 많은 분들이 체력이 똑같아요. 떨어져가지고 페이스북에서 미라조님께서 우동 먹으러 일본 간 사치를 누려보고 싶어요. 한국에도 우동 잘하는 집 많거든요. 제가 나중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멀리 안 가시고 가실 수 있습니다. 되게 다들 소박하시네요. 순간이동 자체가 약간 어떻게 보면 직장인의 초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네. 아침에 소박하지만 또 와닿기도 하고. 인스타그램 레인3241님께서 2호선 지옥철 안에 있습니다. 집까지 순간이동하고 싶어요. 너무 초능력의 필요 자체가 되게 소박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면역도 비슷해요. 그냥 나를 지키고 싶다는 되게 소박한. 이런 소박한 바람들을 영화로 담았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염력은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될 것 같고요. 기타 의견도 있습니다. 재밌는 게 많은데 아까 얘기해 주셨던 배트맨의 재력. 그 초능력이라고 보는구나. 하긴 초능력이 가깝죠. 초능력이죠. 이 정도 재력은 마지막에 은행 사고 이런 거 보면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대기를 조종할 수 있는 능력, 미세먼지. 이건 중국이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데이트 거절 안 당하는 능력, 아이 컨택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능력. 좋네요. 근데 최고의 초능력이 있어요. 마지막에 모든 초능력을 가질 수 있는 초능력. 그게 늘 예전에 얘기하면 반칙이잖아요. 네. 제일 안일한 상상인 거. 그러니까 꼭 뭐 얘기하면 난 너보다 한 개 더 얘기하는 얄미운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아닌가 싶고요. 근데 이렇게 초능력 얘기를 보는데 약간 마음이 짠해지기도 하고 이 염력을 만든 연성 감독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우리가 바라고 싶은데 정말 사소한 힘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아주 약간의 초능력만이라도 허락해 주시면 안 되나라고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 같은 게 영화를 만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판타지가 굉장히 사실 지금 이 시점에 의미가 있기도 하고 한번 이 판타지적인 상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다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집단적인 트라우마잖아요. 뭐 세월호라든지 아니면 용산 참사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이 같이 겪은 트라우마인데 그거를 이제 영화화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일단 시도를 하고 어떻게 접근할 건가의 문제인 건데 윤상호 감독은 일단 그게 해도 되냐 아니면 지금 너무 이른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조금 밀어두고 윤상호 감독이 이걸 하는 방식 자체는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1차원적인 접근이에요. 그냥 힘, 뭔가 순간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뭐 조작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 물리력에 저항하는 되게 심플한 능력을 준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면서 가장 솔직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잔인한 풍경들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뭐 그런 면에서 좀 의미심장했고요. 네. 사실 이 영화의 총력 쓰는 방식들, 힘을 발현하는 방식들이 재밌어요. 어떤 의미로 재밌냐면 되게 한국적, 저는 이 말을 되게 싫어하는데 요새 자주 쓰게 되는데 한국적이라는 거. 크로니클과의 차이라면 그런 거겠죠. 갑자기 힘이 주어졌는데 힘을 어떻게 통제할 건가의 문제에 있어서 이 인물이 힘을 막 발현하는 되게 중요한 액션 시퀀스가 있어요. 예고편에도 이건 나오니까 뭐 그 딸을 구출하러 멀리 가야 되잖아요. 멀리 갈 때 뛰어갈 때 날아가야 되는데 이제 자기 몸 뛰어서 날아가야 되니까 그건 한 번도 안 해본 거죠. 그래서 마치 그 맨 오브 스틸의 슈퍼맨이 처음에 날지 못하고 막 뛰어갈 때 그것처럼 뛰어가거든요. 아 스파이더맨도 처음에 그 다시 리부트된 거에서 총력을 줄을 타고 싶은데 줄이 걸 데가 없으니까 뛰어가고 구르고 하는 장면도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네요. 근데 이 영화에서 그걸 보여주는 장면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잘 못 뛰어요. 그래서 막 중간에 부딪히고 넘어지고 건물에 깨지고 막 그런 장면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중요한 이미지인 것 같고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뭐 어떤 만화가 제가 계속 만화 애니메이션 얘기를 자주 하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만화 작가 중에 굽시니스트라고 있거든요. 네네. 본격 시사인 만화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2015년 11월 27일 날 한 거예요. 시위인이라는 제목의 어떤 무서워. 만화인데 날짜 읽어보래요. 그 만화를 보시면 그 만화가 결국 시위가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민주사회에서 시위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만화인데 그 문구를 하나 적어왔어요. 그 문구를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 시위라고 하는 쐐기는 물리량을 가져야 한다. 정권의 강권은 경찰 차벽의 실체로 드러나야 하고 소수의 항의는 그 벽에 부딪히는 뼈와 살로 체화되어야 한다. 이게 시위의 어떤 본질이라고 이 만화가는 보고 있거든요. 육체적인 어떤 그 부딪힘 같은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네, 거죠. 네. 그게 필요하다는 건데 이 영화는 사실 그게 보여줄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 거대한 총력에 맞서는 빌런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보여주는 방식이 그런 건 거죠. 자기 능력 통제를 잘 못해서 네. 계속 수시로 벽에 부딪히고 구르고 깨지고 하는 것들을 보여줘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공권력 혹은 한국 사회라고 하는 거대한 벽에 자기 몸이 계속 깨지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아까 감독님이 그것까지 구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예고편에 나오는 그 짧은 이미지들만 보고도 그냥 평범한 블록버스터가 보여주는 액션 카타르시스랑은 좀 다르다는 느낌이 확실히 드는 묘사들이었어요. 네. 저희 아까 송경원 평론가님께서 루퍼 얘기해 주셨는데 점퍼가 맞다고 그렇네요. 네, 로퍼는 시간 돌리는 거였구나. 그렇죠. 얘기해 주셨고요. 집단 지성. 네. 그리고 지금 댓글창에서 수많은 분들이 연상호 감독의 염력이 대박이 나면 2탄으로 정력을 하자고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국민청원에 가까운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러지 마세요. 염력 대박 나길 기원을 해보고요. 저희 무비썸 채널 구독하시면 라이브 공지가 바로바로 날아갑니다. 라이브 보실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라이브 아마 2월 둘째 주가 될 것 같은데 이 공지 역시 정확한 공지 역시 구독을 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겠죠. 네. 다음 라이브 때까지 저희는 또 인사를 드리고 그동안 무비썸 잘 부탁드리고 라이브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